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 알지? 얘들아.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다 알 건데 너희가 이제 사인 세타 분의 1과 코사인 세타 분의 1과 탄젠트 세타 분의 1의 값을 이렇게 약속을 할 거야. 그래서 사인의 역수는 뭐가 되냐면 코시컨트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라고 할 거야. 왜? 좀 어려워? 그래서 여기 사인의 역수는 뭐라고 했냐면 코시컨트.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색 아니야. 시컨트야, 알겠지? 시컨트.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가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할 거거든, 얘들아. 왜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처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약속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건데, 뭐 여기서 너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그거지. 이제 얼싸안고 기억나? 얼싸안고.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이제 여기가 얼싸안고였어, 그렇지? 그래서 1사분면에 해당하는 각에 대해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였고 2사분면에 해당하는 각에 대해서는 사인이 양수, 나머지 코사인, 탄젠트는 음수. 그 다음에 3사분면에 해당하는 동경에 대해서는 탄젠트가 양수,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 맞지? 기억하지?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였다. 너희가 좀 싫어하는 거 얼굴인데. 그래서 저렇게 되고요. 뭐가 있을까? 자, 보기 문제 1번을 한번 볼까? 보기 1번. 자, 원점과 4,마삼을 지나가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에 대한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자, 4,마삼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어. 4,-3이다. 자, 이만큼에 있는 요 각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하겠다. 자, 이랬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한번 구해볼 건데 자, 항상 이 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때 어떻게 이게 그 작업하라고 하셔서 다 볼펜으로 들어가는데요. 아, 그래? 네, 이게 작업을 해도 요런. 아, 그러면 그냥 스캔만 해서 넣어놔. 어쩔 수 없죠. 자, 4,마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동경을 이렇게 잡았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 구하냐? 이 점에서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돼. x축.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각도를 우리가 알파라고 해서 이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가 알파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가로의 길이가 4고요. 세로의 길이가 3이었지. 여기가 이제 4였고 이만큼이 3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5가 될 거야. 이 삼각형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 됐지? 그래서 이제 사인 세타라는 값은 사인 세타는 사인 알파 가지고서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가 몇 사분면의 각이야? 4사분면의 각이지, 그치? 그러니까 얼싸안고 코사인만 플러스야.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알파를 가지고서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거였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알파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돼요. 코사인 알파 요 각에 대해서. 자, 코사인 알파는 5분의 4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4사분면의 각이니까 코사인은 양수가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를 보자. 탄젠트 세타는 4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붙고요. 탄젠트 알파가 됐었고 탄젠트 알파는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배웠던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를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는 각각의 역수야. 역수니까 사인의 역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5분의 3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5다.
그 다음에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니까 4분의 5다.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숫자들을 각각 분모 분자를 뒤집어가지고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게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 한번 해볼게. 보기 2번. 적응하는 시간 좀 가질게. 자, 세타가 3분의 2파이, 즉 120도라고 했을 때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의 값을 구하라. 자,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고요. 그 다음에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고요.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다.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서 이제 너희가 헷갈리는 게 있을 거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제 코시컨트가 누구의 역수인지, 코사인의 역수인지, 사인의 역수인지가 좀 헷갈릴 건데 여기 그 앞에 있는 대가리가 달라요. C로 출발하면 S가 역수고 S로 출발하면 C가 역수야. 알겠지? 그래서 C로 출발하면 S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S로 시작하면 C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S랑 C가 역수인 관계가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둘이 같이 외워져. 알겠지? S랑 C랑 역수다. 자,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라고 하는 거는 몇 도야? 120도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사인 120도는 얼마야? 사인 60도랑 똑같거든? 사인 60도는 얼마니? 2분의 루트 3. 암산돼. 그래서 2분의 루트 3인데 여기가 2분의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2여서 유료화해주면은 3분의 2 루트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20도.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가 되겠지? 혹시 기억나? 안 나는 것 같은데? 자, 코사인 120도. 여기서 120도는 동경을 이렇게 그려요. 동경. 그치? 동경에다가 120도를 그려. 그치? 이건 할 수 있지? 그래서 이게 0도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120도를 동경을 그려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120도를 구할 때 수선의 발을 X축에다가 내려. 그리고 원점이랑 이루는 이 각도에 대해서 60도죠. 60도니까 코사인 60도를 가지고서 구해주면 돼.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이 동경이 몇 사분면의 각이냐면 얼싸 안고니까 2사분면의 각이어서 사인만 플러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분별이 이해돼? 여기까지. 너 이거 얼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얼만큼 까먹었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얘기 천천히 할 테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탄젠트 60도 한번 보자. 탄젠트 60도. 자, 탄젠트 60도, 60도랜다. 탄젠트 120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해주면 돼. 탄젠트 120도도 120도라는 동경을 먼저 그린 다음에 수선의 발을 X축에다가 내려. 그 다음에 원점이랑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다 보니까 탄젠트 120도도 탄젠트 60도로 구해주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사분면을 결정을 하는 건데 얼싸 안고니까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여서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60도다. 탄젠트 60도의 값은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2대 1대 루트 3이니까 탄젠트 60도는 1분의 루트 3하니까 루트 3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역수를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야. 까먹었으면 좀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마이너스 4분의 3. 이거는 똑같으니까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두 번째 2번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도 마찬가지로 외워야 돼.
자, 밑에 나와 있는 얘도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값은 1이다. 이거 알지? 이건 알아?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거 알지? 그래서 이거에 이제 양변을 나누기 뭐부터 할까? 코사인 제곱 세타로 양변을 나누어 줄게요. 양변을 나누어 주면은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야. 그지? 근데 코사인 분의 사인은 우리가 탄젠트라고 알고 있잖아. 맞지?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이기 때문에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의 값은 시컨트 제곱 세타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공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이 식을 나누기 사인 제곱 세타. 자, 양변을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어 주면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기 때문에 사인 분의 코사인 하면 뭐예요? 코탄젠트죠.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다. 그래서 공식 두 가지를 외워주면 돼. 이거랑 이거랑 이거. 세 가지긴 한데 이거는 외우고 있으니까 저거를 다 외워야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공식으로 가보자. 자, 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 자, 삼각 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얘도 외워야 되는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에는 각도가 이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일단 외우자. 증명 이따 해줄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여기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위랑 똑같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돼.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 빼기 사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야. 그래서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야. 여기가 플러스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된다. 이게 이제 코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 근데 한 번에 외우기 좀 빡세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까지 같이 하자.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탄젠트 뒤에 나올 거야.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그 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돼요. 자, 그래서 탄젠트 공식은 이제 플러스면은 분자가 플러스고요, 마이너스면은 분자가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게 플러스 부호가 분자랑 똑같아. 그 다음에 분자랑 분모는 부호가 반대야.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야. 그래서 이렇게 같이 6개를 또 외워야 돼. 증명해줄게. 이거 6개를 다 증명하기 좀 빡세니까 하나만 증명하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증명이 된다 라고 알면 돼. 자, 여기 봅시다. 이거 하기 전에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기다려봐. 너희 그 삼각함수 단원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이거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4분원에 4분원이랬다. 원에서 원의 중심에 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각도가 세타만큼 벌어져 있는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항상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외워, 얘들아.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단위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원점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되어 있을 때 요 점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야. 왜냐면 이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가 1이거든. 맞지? 1이고요. 여기에 가로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세로의 길이를 B라고 하자. 자, 그럼 요 삼각형에서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1분의 A가 되는 거죠. 1분의 A.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A가 코사인 세타야. A가 코사인 세타다. 그러니까 X좌표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치? 네. 선생님 이거 아까 주신 거 어제 다 편집해서 알아. 그거 말고 답만 줄라. 이거는 이거는 이제 편집해서 넣어요. 이거 어제 했어요. 아, 이것도 했어? 네. 아, 이건 몰랐는데. 이거 답은 체크했는데 이거 스캔 떠서 시작이 너무 혹시 이거는 같이 될까? 그럼 이제. 아 그럼 이것도 다 체크해서 다시 또 넣어볼게요. 뭐? 오늘 가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그거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돼요. 아 네. 자, 그 다음에 요거가 됐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A고, 그리고 사인 세타를 구해주잖아. 그러면은 1분의 B니까 1분의 B가 돼서 B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니까 B가 사인 세타가 돼. 되겠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고, 물론 이제 이사분면에 대해서도 똑같이 증명은 해줄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외워. 되겠지? 이사분면으로 넘어가도 똑같아요. 이사분면을 넘어가서 얘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세타다라고 되어 있어도 요 점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예요. 되겠죠? 이게 둔각이어도 상관없어. 언제나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되다.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요. 혹시나 이제 문제가 조금 다르게 나와서 잘 봐. 잠깐만.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한 80% 정도는 이렇게 나와. 이 문제 유형 중에서.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아니라 다른 값이다. 라고 뭐 R로 이렇게 나왔어. R. 반지름. 그래서 얘도 R이고 R이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 점의 좌표가 R만큼씩 커지는 거야. 이제 닮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저게 일반화된 공식인데 이게 하도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Q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이게 X축의 양의 방향과 베타만큼의 값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가 돼. 그 다음에 P점의 좌표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된다. 이런 얘기지. 얘가 동경의 크기가 알파니까. 그죠? 그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 사이에 해당하는 각의 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거든. 그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그죠? 이 전체가 알파였고 이만큼이 베타였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1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얘가 1, 1이다. 그래서 PQ라고 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 코사인 법칙 기억나? 코사인 법칙. 이렇게 이제 세타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뭐라고 하지? X가 있을 때 X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B 코사인 세타다 라고 하는 코사인 법칙이 있어요. 코사인 법칙. 그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Q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 1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 됐죠?
증명 몰라도 돼, 얘들아. 안 써도 돼.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너희들한테 공식 그냥 외우라 하기 좀 그러니까 한번 증명해 주는 거지 굳이 필요는 없어. 그래서 PQ라고 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PQ는 루트 x2-x1의 제곱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이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지.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정리해주면 코사인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의 제곱 더하기 자, 이거 전개하면 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2배 사인 베타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가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사인 제곱 알파랑 코사인 제곱 알파랑 더하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베타랑 사인 제곱 베타랑 더하면 1이 되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루트 2 마이너스 2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2 사인 베타 사인 알파가 돼. 그래서 여기에다가 PQ의 값이 이거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제곱해주면은 루트가 사라질 거고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어서 2랑 사라지고요. 양변을 2로 마이너스 2로 나누게 해주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가 된다고?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부호가 반대인데? 어디서 줄였어? 이 마이너스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플러스로 적었다. 마이너스 됐다. 그래서 이거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공식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요거를 이제 변환시켜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도 이렇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어서 여기 오른쪽을 바꿔주는 거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그냥 코사인 베타랑 똑같아지고요.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가 꺼내지니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다. 이렇게 증명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증명이야. 사인도 이제 넘어가 줄 수가 있긴 한데 각변환 공식 갖다 증명하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하지 말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이 돼. 알겠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식 6개를 외워야 돼, 얘들아. 일단 옆에다가 좀 적어놓고 나서 해볼게. 자, 여기다가 적읍시다. 자, 쌤은 다 외우고 있단다. 너희도 외워야 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쌤이 적을 때 눈으로 좀 따라오면서 너희도 한번 예측을 해봐. 그 다음에 뭐였지? 이러면서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은 코코사사야. 사인은 사코코사고. 왜? 코코사스 좀 이상해?
코코사사야. 코코사사. 근데 얘가 부호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싸싸.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오케이? 코사인은 코코 싸싸.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플러스면은 분자가 플러스야. 그래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곱하기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6개 공식이고 이제 두 배각 공식이 나와요. 두 배각. 여기는 이제 무슨 짓을 한 거냐면은 여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있지. 여기에는 베타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거야. 베타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 그러면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2알파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사인 2알파는 2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돼요. 2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왜냐면 얘네 둘이 똑같아지거든. 얘랑 똑같아지니까 2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됐지? 자, 그 다음에 코사인 2알파.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베타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 알파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2알파가 되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빼기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가 돼. 근데 왜 이렇게 바뀌냐? 여기서 알다시피 이제 너희가 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다. 이거 알지? 그래서 사인 제곱 알파에다가 집어 넣어주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코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코사인 제곱 알파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집어 넣잖아. 그러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2알파라고 하는 두 배각 공식은 이렇게 3개가 나와. 알겠지? 셋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탄젠트 2알파. 탄젠트 2알파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공식에 베타에다가 알파를 집어넣는 거예요. 탄젠트 2알파는 2 탄젠트 알파 나누기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죠? 반각도 나오네. 쉣. 반각은 일단 하부 넘어가자. 그래서 사인 2알파는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2알파는 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인데 얘는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또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고 그 다음에 탄젠트 2알파는 2 탄젠트 알파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반각 공식을 봅시다. 반각 공식이 너무 많지. 자,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라는 값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다. 이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야. 그래서 코사인은 플러스고 사인은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2분의 알파는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인데 왜 그러냐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서 그래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그래서 이걸 분모로 하고 이걸 분자로 해주면 이 모양이 나와. 알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 외우면 이것도 같이 외워질 건데 저거 증명하는 방법은 여기서 나와. 그 코사인 두 배합 공식 중에서 이런 애가 있는데 그 코사인 2알파는 얘를 해보자.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다.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이런 애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좌우 자리를 바꿔요. 그래서 2 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알파에다가 2분의 세타를 대입해.
대입해 주면은 2로 나누고 2로 나눠주고요. 그러면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이러한 반각 공식이 나오는 것이요. 이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돼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유도하면 돼. 그래서 또 3개를 또 외웁시다. 다음 시간에 시험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볼까? 오늘 수력으로다가 이거 외우고 가게 할까? 괜찮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 무슨 거보다 나? 서로 눈빛 교환하는데.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2분의 알파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추가가 됩니다. 저게 이제 끝이야. 최종이야 저게.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쌤 때는 이거보다 공식이 6개가 더 많았어. 6개랜다. 3배각 공식도 있었어. 3배각 공식. 여기 2배각밖에 없잖아 지금. 3알파도 나오니까 사인 3알파, 코사인 3알파, 탄젠트 3알파 공식이 따로 있었어. 그거에다가 합을 막 곱으로 바꾸는 공식 막 이런 게 또 있어가지고 존나 헷갈렸거든. 지금은 그래도 많이 푼 거야. 자, 그래서 일단 공식 설명은 다 했고, 너희 각변환 기억나나? 아씨, 또 까먹었을 것 같은데. 100% 까먹었을 텐데. 자, 사인 마이너스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기억나? 할 수 있어?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의 이제 각변환 공식이 있었거든 얘들아. 사인만 되는 건 아니고 코사인 탄젠트 다 있었어. 그치? 그래서 이거를 너희가 알고 있어야지 이쪽 단원을 그냥 무난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까먹었으면은 접근이 안 돼요. 접근이 안 되니까 이거 써놓고서 잠깐만. 외웠겠지? 한번 하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사인은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파이 빼기 세타. 일단은 여기 먼저 해보자. 왼쪽 거. 자, 이거 각변환 공식을 어떻게 했었냐면 얘들아, 이게 2분의 파이가 90도잖아, 맞지? 2분의 파이가 90도였기 때문에 90도가 이제 홀수기에 있느냐 짝수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졌어. 그래서 90도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홀수기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파이면은 2개 있는 거지. 짝수기에 있는 거야. 2분의 3파이면은 3개 있는 거죠. 90도가. 그래서 홀수계. 그 다음에 2파이면은 90도가 4개 있는 거지. 그래서 짝수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공식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이렇게 90도가 하나도 없어. 빵개야. 빵개도 짝수야. 그래서 90도가 짝수계에 있으면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인이 사인 그대로야. 90도가 짝수계에 있으면 사인이 사인 그대로 간다. 짝수계에 있으면 무조건 사인이야. 무조건. 알겠지? 그 다음에 90도가 홀수계에 있으면은 바뀌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이 뒤에서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 그치?
일단은 사인 코사인의 모양은 다 잡아놨고 그 다음에 앞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부호만 결정하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결정은 어떻게 한다? 자, 여기서 나오는 세타라는 요 값은 무조건 얘가 취급하는 거야. 얘가 취급. 예각이라고 하는 거는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각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예각 취급해줘야 돼. 알겠지? 여기다가 뭐 100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각 변환을 할 때는 예각이다 생각하고서 바꿔줘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다? 여기 이제 사분면에다가 얼싸 안고 기억나지? 얼싸 안고니까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을 우리가 그릴 때 여기겠죠. 4사분면 맞지? 마이너스 세타는 세타가 예각이니까 4사분면의 각이 될 거야. 맞지? 그래서 사인은 4사분면에서 뭐다? 마이너스야. 왜 눈 감고서 이러고 있어 너? 왜 그래? 앞에 봐. 줄면 안 돼.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야. 그치? 90도에서 이만큼 더 갔으니까 2사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죠. 이 왼쪽 거 기준이야. 아니야, 뭔 소리야? 사인 플러스지. 플러스야? 내가 헷갈려. 그래서 2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고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1사분면이지. 1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2파이 플러스 세타는 몇 사분면? 3사분면이 되는 거죠. 3, 4에서 사인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파이 빼기 세타는 2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 그치? 얼싸안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4사분면이죠. 4사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는 3사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 그리고 2분의 2파이 플러스 세타, 2파이는 한 바퀴 돌았지. 그래서 더 세타만큼 갔으니까 1사분면이지. 1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 그 다음에 2파이 빼기 세타면 4사분면이죠. 4에서 사인은 마이너스. 이렇게 바꾸면 돼. 다 기억나? 저희 코사인 탄젠트 안 해도 될까? 다 기억나? 할 수 있겠어? 좀 자신 없는 사람. 좀 자신이 없다. 된 거 같아? 탄젠트는 막 바뀌는. 아, 탄젠트 분의 1로 바뀌어요. 맞아. 탄젠트는 예를 들어서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90도가 홀수에 있으면은 탄젠트 분의 1로 바뀌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희가 바뀔 때 잘 보면은 여기가 잘 봐. 여기가 플러스 세타건, 여기 파이 플러스 세타건, 파이 마이너스 세타건 상관이 없어. 그냥 무조건 세타로 바뀌는 거야. 무조건. 알겠지? 무조건 세타로 바뀌고 얘가 탄젠트 분의 1이고 얘가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2사분면에선 사인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탄젠트가 90도를 홀수게 가지고 있으면 탄젠트 분의 1이고요. 오늘 배웠던 탄젠트 분의 1의 값은 뭐였어? 코탄젠트였어.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공식으로 이제 바뀔 거야. 아, 찍는다고? 알았어. 아, 꺼지라고? 나올게. 코사인 탄젠트도 똑같은 패턴인 거 알지? 수민아? 알지? 그래서 이것만 일단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대표 1번으로 가보자. 대표 1번. 자, 세타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는 세타에 대하여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되어 있어. 이때 얘네들을 보라. 자, 일단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시컨트는 뭐의 역수였어? S의 역수는 뭐라고 했어? C라고 했지. S라고 하는 거는 C의 역수다.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분의 1이고요. 더하기 코시컨트는 누구의 역수? 사인의 역수. 그래서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그럼 방금 전에 배웠던 우리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90도가 홀수에 있으면 코사인은 뭘로 바뀐다? 사인으로 바뀌어요. 사인 세타 분의 1이야. 그치? 근데 얘가 몇 사분면?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알겠지? 쌤, 세타가 쌤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 파이보다 작으면은 2사분면 아니잖아요. 각변환을 할 때는 얘가 취급하라고. 알겠지? 그때만. 이해돼? 뭔 말이지? 그래서 이게 90도에다가 예각만큼 더하면 2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이 마이너스다라고 해줘야 돼. 각변환을 할 때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자, 이거는 이제 몇 사분면의 각이야? 3사분면의 각이죠. 그쵸? 그리고 90도가 짝수에 있으니까 사인은 사인으로 가는 거고 3, 4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이제 사인 세타 분의 마이너스 2가 답이겠다. 그치? 자, 근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에 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랬었어, 얘들아. 자,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면은 마이너스 3분의 2면은 마이너스는 그냥 무시해, 얘들아. 마이너스는 결국은 4분면을 나타낸다라고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는 그냥 그 양수인 값들만 가지고서 놀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무시하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이 3분의 2가 나오게끔 삼각형을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 빗변의 빗변의 길이가 3이고 밑변이 2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루트 5가 나오겠지. 맞지? 루트 5다.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인 세타는 얼마야?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5. 탄젠트 세타는 2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지. 맞지? 맞지? 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결정하면 돼. 세타가 여기에 있는 파이보다 크면서 2분의 3 파이보다 작은 3, 4분면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에 대한 결정은 맨 마지막에 해주면 돼. 그래서 사인은 3, 4분면에서 마이너스고요. 탄젠트는 플러스다. 이렇게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겁먹지 말고 그냥 3분의 2가 나오게끔 만들어서 사인과 탄젠트를 구해. 그리고 몇 사분면인지를 찾은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만 붙여주면 돼. 그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사인 분의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니까 결국은 루트 5분의 6이 되고요. 유리화 해주면은 5분의 6 루트 5가 되겠다. 이게 답이겠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라.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5분의 루트 5라고 되어 있을 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 자, 일단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이 값은 공식에 의해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돼. 그래서 사인 값은 사코 코사예요. 알겠죠? 사코 코사. 이렇게 외워주면 돼. 그래서 사인 여기가 플러스면은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알파랑 베타의 4분면을 알려줬는데 알파는 1사분면이 되는 거고요. 베타는 몇 사분면이다? 4사분면이 된다. 이렇게 알려줬어. 그치? 여기 써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웠던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뭐가 된다? 그렇지. 코사인 베타. 그렇지. 바로바로 나와야 돼. 이렇게. 코사인 베타가 5분의 루트 5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5분의 루트 5라고 하는 건 지금 그 유리화가 되어 있는 형태거든. 그치? 그래서 쌤은 유리화를 좀 싫어하기 때문에 루트 5분의 1이라고 바꿔줄게. 코사인 베타를. 그치? 자, 이제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기 때문에 이제 뭘 하면 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사인 알파의 값이 5분의 3을 만족하는 삼각형을 만들어. 그치?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4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가 얼마 된다? 5분의 4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타라는 각에 대해서 지금 코사인 베타가 얼마다? 루트 5분의 1이라고 나왔어, 그치? 그러니까 삼각형을 만들어서 베타라고 하는 각에 대해서 루트 5분의 1의 값이 코사인이 되도록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죠. 2. 맞지?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2가 될 테니까 사인 베타는 얼마야? 루트 5분의 2가 되는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뭐 붙여야 돼? 뭐 붙여야 돼? 여기 앞에다가 4사분면이야.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맨 마지막에 붙이라고 했어.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사인, 코사인 다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집어넣으면 오케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해서 계산하면 답이야. 계산 넘어갈게. 아니,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넣고 코사인 베타 넣고 코사인 알파 넣고 사인 베타 넣자고 넣고 계산하면 답이 알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2번. 자, 알파가 0보다 크면서 2분의 파이보다 작다. 즉 일사분면이다. 이런 얘기지. 일사분면에 해당하는 각 알파에 대하여 코사인 알파가 3분의 루트 3이다. 약간 내가 병이 있는데 이렇게 유리화가 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 막 못 참는 병이 좀 있어.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루트 3분의 1로 바꿔줄게. 알겠지? 저 좀 많이 싫어해. 제가 유리화를 엄청 싫어해요. 약간 몹쓸 병인데 좀 그런 정리벽 같은 게 있어. 문제 풀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 뼈해장국집 가면은 뼈를 뜯으면서 막 씹어 먹으면서 뼈를 바르는 사람이 있고 뼈를 다 발라가지고 고기만 넣고서 뼈를 번져 놓은 다음에 먹는 사람이 있어. 난 이 후자다. 누구야?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수민이야? 그래서 나는 먹기 전에 뼈를 뭐 발라내야 돼. 난 좀 그렇게 하는 편이야. 그래서 일단 다 정리를 하고 난 깔끔하게 입안에 뼈다고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딱 먹겠다. 그런 의도로다가 이제 풀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좀 깔끔해지는 느낌이 들어. 자, 아무튼 누가 있구나. 자, 그래서 코사인 3분의 7파이 더하기 알파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대뜸 정해놨어. 어이씨 뭐야 저건. 그치? 야 어쩌라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못 풀었는데 우리가 이제 뭘 배웠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배웠잖아. 그치?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배웠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요 값이 얘가 된다라고 해줄 수가 있어. 알겠지? 잠깐만 좀 바꿔 다시 할게. 자, 코사인 3분의 7파이래. 얘는 3분의 7파이가 뭐야 대체? 3분의 7파이는 우리가 저기 뭐야 2파이를 넘어가지. 2파이라고 하는 거는 360도란 말이야. 한 바퀴야. 한 바퀴가 2파이인데 2파이는 3분의 1로 고쳤을 때 6파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 바퀴를 넘고 나서 좀 더 간 거야. 맞지? 그러니까 3분의 7파이라고 하는 거는 2파이를 빼서 3분의 파이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맞지? 주기가 2파이니까 코사인에. 그지? 그래서 3분의 7파이가 보기 싫다 하면 난 3분의 1파이로 바꿔주면 돼. 어차피 얘들아. 그지? 거슬리잖아. 그치? 뼈를 발라내고 그 다음에 먹어야지. 그치?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저기 써있네. 코사인 알파가 루트 3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사인 60도. 사인 60도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사인 알파를 이제 구해야 돼. 코사인 알파 구했으니까. 자, 코사인 알파가 여기 써있죠. 여기서 루트 3분의 코사인 알파가 루트 3분의 1이야. 그럼 여기 높이가 얼마야? 높이가 얼마야? 루트 2지? 루트 2란 말이야. 사인 알파가 얼마가 돼?
사인 알파는 루트 3분의 루트 2가 돼. 사인 알파는 루트 3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루트 3분의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쌤이 이제 유리화 되어 있는 이 형태를 좀 많이 싫어해. 왜냐면은 두 번 계산을 해야 돼. 이걸로 그냥 진행을 해버리면 또 약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싫어해요. 그래서 좀 안 하고서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튼 너희가 이해를 해. 너희도 그게 나중에 가면 편하다는 거 알 거야. 조금 더 편해. 자, 다음에 3번 봅시다. 탄젠트의 덧셈 정리. 자, 밑에 보면 이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공식과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공식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너희가 지난 시간에 다 외웠으니까 그래도 머릿속에 좀 있겠지? 자, 3번에 1번 보면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가 된대. 그치?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두 근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야겠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은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두 근의 합인데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3 나오겠지. 그치? 2분의 3.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의 값은 뭐가 된다?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됐죠? 자,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인데 그냥 문자만 달라진 거야. 이렇게 된 거고 이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 여기다 이제 공식만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다. 됐어요? 너희가 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여기서 이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답으로 적을 때가 있어. 이제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공식을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다 써줄게. 자, 그래서 분자가 2분의 3이고 분모가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이겠지. 그치? 그래서 2분의 3분의 2분의 3이니까 1이겠다. 그래서 답이 1이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탄젠트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의 값을 구하라. 자, 어떤 직선이 있어.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잖아. 그럴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은 기울기랑 똑같아요. 기울기. 밑에다가 적어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는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거야. 기울기. 자, 왜 그러냐면은 뭐 증명을 굳이 해보자면 y는 mx 더 mx 잠깐만 너희가 또 이렇게 하면 또 못 알아듣지. 자, y는 뭐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있어. 2x 더하기 3이다. 자, 이럴 때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요 방향을 말하는 거야. 요 방향과 이루는 동경의 크기가 세타다라고 했을 때 요때 이 각의 크기에 대해서 이제 탄젠트 세타를 구해주면은 봐봐. 탄젠트 세타를 구해주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되겠지. 그치? 밑변분의 높이니까. 맞아? 그래서 얘분의 얘가 되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해?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잖아. 맞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실제로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보니까 가로의 길이가 2분의 3이고 세로의 길이가 3이니까 2분의 3분의 3의 값이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건데 이게 2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다. 자, 그러면 여기서 4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맞나?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치?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뒤에 붙어있는 2분의 1은 떨거지야. 필요 없어. 그냥 버리면 돼. 자, 이제 탄젠트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의 값을 구하라. 자, 탄젠트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값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공식에다가 집어 넣어주면 돼. 알겠지? 자, 공식 한번 다시 외워볼게.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탄젠트는 여기 플러스면 분자가 플러스야. 알겠지? 얘랑 분자랑 똑같아.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탄젠트 4분의 파이는 누구야? 얼마야? 45도잖아. 그래서 1이야. 그치? 45도짜리 삼각형에서의 세변의 길이의 비는 1대1대 루트이기 때문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라서 1이야. 따라서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계산해 주면은 얘가 얼마가 된다? 4분의 1 나누기 4분의 7이겠지, 그치? 그래서 7분의 1이 답이겠다. 7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자.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다가 별표 칩시다. 여기에다가 별표. 학교 시험에 맨날 나오는 유형이 이거야. 자, 일단은 4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우리가 시컨트 제곱 세타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색 제곱을 구하라. 자, 그러면은 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거는 뭐 코사인의 역수라고 봐도 되지만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탄젠트랑 관련이 있어요. 탄젠트와 관련되어 있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탄젠트랑 관련이 되어 있어. 그래서 탄젠트로 풀어야 돼. 탄젠트로. 자, 그러니까 시컨트는 얘들아 지금 어떤 느낌으로 생각해 줘야 되냐면 사인과 코사인이 친구예요. 사인과 코사인은 친구예요. 알겠니? 그 다음에 탄젠트랑 탄젠트랑 친구가 코탄젠트일 것 같지만 아니야. 탄젠트의 친구는 시컨트예요. 탄젠트의 친구는 시컨트예요. 그 다음에 코탄젠트의 친구는 코시컨트예요. 둘이 친구라고 외워. 알겠지? 친구야.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미분도 배우긴 할 건데 이제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오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 나오고 이래요. 탄젠트를 미분하면 색제곱이 나오고 섹을 미분하면 색탄이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얘네 둘이 친구야. 그리고 얘네도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이 형태가 나오고 얘를 미분하면 또 이 형태가 나오고 그래.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둘이 친구 관계다. 그래서 색제곱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시컨트 제곱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이런 공식도 있어. 그치?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었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였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세 가지 공식도 있었지. 그치? 그래서 얘네끼리 친구다 라고 기억해주면 좋아. 미분도 마찬가지로 얘네의 형태가 나와. 재밌게도.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컨트 제곱 세타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굳이 탄젠트를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가 뭐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는 다 탄젠트로 풀어주는 문제야. 그래서 식이 다 탄젠트예요. 모든 식이 다 탄젠트야. 그러니까 시컨트를 구하기가 오히려 힘들지. 그러니까 시컨트를 탄젠트로 바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바꿔준 이유가 뭐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래 이제 이거를 그림을 그리지 않고
공식이 있어. 공식에다 그냥 바로 빡 대입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가 있거든. 그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은 조금 이따가 알려주고 일단은 원리부터 알려줄게. 원리. 자, 저기에 있는 직선 두 개를 그려볼게. 여기 밑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한 번만 더 그려볼게.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저 직선은 이렇게 생겼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1이다. y는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그래서 여기가 세타예요. 여기가 세타다. 이렇게 돼.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직선이 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한 요 직선이 x축에 잘 들어야 돼. 너희가 그 각을 어디다가 지정하는지를 알아야 돼.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하는 건 여기서 출발해서 동경으로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 요 각을 알파라고 해줘야 돼요. 알겠죠? 이 사이에 있는 각을 알파라고 하면 안 돼. 동경으로 가야 돼. 동경으로. 해서 이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잖아.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뭐가 되냐면 요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돼. 알겠지? 요게 약속이야. 알겠니? 동경을 가지고서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놓고서 그때 탄젠트 값은 요 직선의 기울기다 라고 두면 돼. 알겠지? 이해돼? 자, 그렇게 약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의 얘도 마찬가지야. y는 2x 플러스 1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베타라고 해. 그랬을 때 탄젠트 베타는 저 직선의 기울기니까 2가 되겠죠. 그치?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이라는 게 있거든.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얘를 A, 얘를 B, 얘를 A 플러스 B라고 해요. 혹시 기억나?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자, 이게 얘가 A고 얘가 B일 때 얘가 왜 A 플러스 B냐면 여기를 이제 C라고 하죠. C라고 했을 때 A랑 B랑 C랑 다 더해주면 180도잖아. 맞지? 그치? 근데 여기에는 이만큼의 각의 크기는 뭐가 되는 거야? C 하나만 있으니까 C에다가 이만큼을 더하면은 180도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값이 A 플러스 B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B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80도니까. 맞지? 그래서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각을 더하면 얘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베타랑 세타 더하면 알파가 돼. 그래서 베타 플러스 세타는 알파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결국은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됐어?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탄젠트 세타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돼요.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다시 위로 올라와서 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1 탄젠트 베타가 2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두 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3이겠다. 그치? 3이 답이다. 이해돼?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3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제곱해주면 9가 되기 때문에 10 이렇게 답을 써줄 수 있겠지. 근데 이게 그림 그리는 것도 한 세월이야. 생각보다 좀 귀찮아. 그치? 그리고 그림을 좀 못 그리는 친구들은 너무 힘들어 보여. 그래서 공식을 알려줄게. 자,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그림이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공식을 알려줄게. y는 2x 플러스 1 맞나? 이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두 직선이 있을 때 자, 요 두 직선에 대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예각에 대한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세타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를 먼저 구해보래. 탄젠트 세타의 값이 얘처럼 똑같이 3이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지. 맞지? 지은아, 버텨야 돼. 여기서 고개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아직 아니야. 좀 남았어. 자, 원래 이제 정석은 이렇게 글이라고 나와요. 글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지 않아도 답이 다 나와. 거의 다 나와. 거의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된다. 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뭐 저기는 베타라고 뒀는데 반대로 뒀을 때도 똑같이 답이 나오는지를 보여줄게. 자, 얘를 알파라고 할게. 그러면은 탄젠트 알파가 2야. 쟤랑 반대로 둬볼게. 일부러. 그 다음에 얘는 탄젠트 베타가 마이너스 1이야. 됐어? 자, 이래놓고 나서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는 거야. 선아! 잘 봐야 돼. 지금 너는 눈을 감으면 안 돼. 조상님 공안 보고 와. 자, 봐봐.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를 그냥 이렇게 놨어. 그냥 기울기로 놓은 거야. 기울기로. 알겠어?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에 대한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구해주면 돼요. 무조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이해돼?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돼요. 잘 생각해봐. 잘. 왜냐면 이게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맞지? 예각이라고 하는 건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각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탄젠트 값은 무조건 양수지. 그치? 그러니까 이 값을 누가 탄젠트 알파고 누가 탄젠트 베타인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알파 베타로 놓은 다음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두고서 절대값만 씌우면 돼. 알겠지? 해볼게. 자, 그러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돼. 그러면 집어 넣었을 때 얘가 절대값 탄젠트 알파가 2였고 빼기 탄젠트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고 얘가 두 개를 곱해버리면 1 마이너스 2여서 절대값 마3이니까 3 똑같이 나오지. 그치? 이해돼?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돼. 굳이. 너희가 그리면서 또 이렇게 막 헷갈린다고. 여기가 세타인가 여기가 세타인가 막 헷갈려해. 이거를 예각이라고 했는데 그림을 막 그려놓고서 내 그림이 이게 맞나? 막 이러면서 여기가 세타인지 막 여기가 세타인지 막 헷갈려 한다고. 그럴 일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그림도 안 그리고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밑에 공식도 중요하게 나와 있어. 이건 저번에 시험 봤을 때 없거든. 여기는 없고 그냥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공식만 써 있는데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밑에 거 한번 더 풀어볼게. 자, 이번에는 반대로 직선의 기울기를 안 알려주고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알려줬어. 그러면은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그냥 공식에다가 똑같이 적어놓고 나서 변수만 찾아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한번 해보자.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이번엔 그림 안 그릴 거야. 잘 따라와. 예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라고 했을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의 기울기가 3y 넘어가니까 3분의 1이겠다.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3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탄젠트 알파는 요 직선의 기울기 3분의 1. 선아, 얘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K. 그렇지. 2분의 k니까 그거를 탄젠트 베타라고 하자. 이런 얘기야. 됐죠? 자, 그러면은 아까 탄젠트 4분의 파이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라고 했어. 그치? 기억나?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집어 넣어주면은 1은 절대값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은 절대값 탄젠트 알파가 3분의 1
탄젠트 베타가 2분의 k. 1 플러스 2개 곱해버리면은 6분의 k다. 되겠지. 그래서 1은 분모 분자에다 6을 곱해버리면 2-3k 6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절대값이 1이니까 얘의 값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귀찮네 이거. 그래서 얘가 1이라고 한번 해보자. 절대값이 얘 1이니까 그냥 1이라고 한번 해볼게. 양수 k가 안 나오면 마이너스 1로 한번 더하면 돼.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곱해버리면 6 플러스 k는 2-3k 라서 넘어가면 4k는 마사니까 k는 마이너스 1이겠다. k가 음수가 나왔죠? 양수가 안 나오고 음수가 나왔으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마이너스 1과 같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는 2-3k니까 넘어가면 2k는 8이어서 k는 4다 이렇게 나옵니다. 양수 k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5번 대표로 가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 B, C, D는 두 선분 EF랑 GH에 의하여 세 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뉘어진다. GBC가 알파, 그 다음에 DBC를 베타라고 했을 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 자, 이거야. 그냥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 자, 그럼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야. 맞지? 자, 그런데 얘가 이제 그냥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다라고는 안 나와 있고 그냥 정사각형이다라고 나왔어. 그치? 정사각형이니까 여기서 이제 정사각형의 모양 3개를 가지고서 변의 길이는 그냥 너희가 아무렇게나 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저기 알파라는 각도에 대해서 이만큼의 길이를 그냥 2라고 놓고 세로를 1로 놓자. 알겠지?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이라고 그냥 가정하는 거야. 그냥 내 맘대로. 그 다음에 베타라는 각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베타는 밑에가 3.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빗변의 길이가 여기 루트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빗변의 길이는 루트 5가 되겠다. 그치? 자, 이해돼? 자, 그럼 여기서 사인 알파는 얼마다? 루트 5분의 1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 그 다음에 사인 베타는 얼마다? 루트 10분의 1 코사인 베타는 얼마? 루트 10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답이야. 알겠지?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된다. 자, 다음에 6번 대표로 가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벽에 세로의 길이가 h짜리인 액자가 걸려있다. 바닥에서 액자까지의 액자의 아래 끝까지의 높이는 2.5m이고 바닥에서 승기의 눈까지의 높이는 1.6m이다. 승기가 벽에서 5m 떨어진 지점에서 액자를 올려다 볼 때 액자의 아래 끝과 위 끝을 바라본 시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가 7분의 1이다. 이때 액자의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 자,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 자, 이 문제는 외워서 좀 풀어야 돼. 알겠지? 유형 자체를 외워야지 그냥 이렇게만 처음에 보면은 대체 뭘 써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혀. 처음 보면. 그래서 일단은 저기 이 직각삼각형이 관건인데 자, 여기서 이제 가로로 여기 눈에서 x축이랑 평행하게 선을 그어주자. 그러면 여기가 똑같이 1.5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1m가 돼요. 1m. 맞지? 자, 여기가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이제 길이가 1m가 된다. 그 다음에 이만큼은 h가 된다.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세타. 우리 또 알고 있는 정보는 뭐야? 여기가 5m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지, 그치? 자, 이쪽 단원의 문제는 다 이런 식이야. 확인, 변형, 발전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각삼각형 두 개를 겹쳐놓은 모양의 형태로 문제가 나와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을 알려줬단 말이야. 그치? 탄젠트 세타가 7분의 1이다. 자, 여기가 이제 7분의 1이라는 걸 알려줬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거 전체를 알파라고 나. 전체가 알파. 자, 요만큼을 베타. 이렇게. 라고 놉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탄젠트 알파는 얼마가 됐냐? 탄젠트 알파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5분의 h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치? 탄젠트 베타는 얼마가 된다? 탄젠트 베타는 5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세타라는 요거랑 알파 베타를 엮어주면은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볼 수가 있어. 그치?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가 해도 좋은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탄젠트 세타가 7분의 1이라는 걸 알아요. 탄젠트 세타가 7분의 1이다. 그리고 탄젠트 베타가 5분의 1이라는 걸 알아. 그럼 모르는 게 뭐야? 얘를 모르지. 얘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를, 자, 얘들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건데, 이렇게 놓고서 그냥 양쪽에 탄젠트 이렇게 하면은 조금 식이 돌아가. 이거를 구하기에 적절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서 구해주잖아. 그럼 여기는 숫자로 나오고 여기는 문자랑 숫자가 섞여서 나오는 분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구하기가 좀 번거롭다는 얘기야. 그래서 쌤이 추천하는 방법은 내가 구해야 될 거를 혼자 남겨도 알파를 혼자 남겨두라는 얘기야. 얘를 모르니까. 그래서 알파는 세타 플러스 베타라고 두는 거지. 맞잖아. 그치? 그래서 이 상태에서 탄젠트를 붙여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 플러스 베타는 탄젠트 알파다. 이래 주면은 계산이 좀 편해지는 경향이 있어. 왼쪽이 다 숫자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해볼게. 그 다음은 얘가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베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탄젠트 베타가 되고요. 네, 탄젠트 알파는 얼마다? 5분의 h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집어넣어 볼게. 탄젠트 세타가 저기서 7분의 1이라고 했고 7분의 1 더하기 탄젠트 베타는 5분의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5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되니까 분모랑 분자에다가 35를 곱해주면은 5 플러스 7 나누기 35 빼기 1은 5분의 1 플러스 h다. 12 나누기 얘가 34가 5분의 1 플러스 h니까 뭐 약분해서 해도 되고 2로 약분하면 6, 17 대각으로 곱해주면 30은 17 플러스 17h니까 넘어가면 13이죠? 17로 나누어주면 h가 17분의 1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영수가 나왔어. 어디 나가? 그치? 우리 수원스트 나갔어? 아직 안 나왔어. 내일이나 모레부터 나와. 내일 나갈 것 같은데. 목요일 날 아니면. 용인이만 따로 보충할게 그거는. 뭐? 세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여기 6개인가 7개지? 이거? 여기까지 나가. 여기까지? 우리 좀 더 나가야지. 문제풀이 여기 하고 오늘 여기까지 문제풀이를 했다고? 베이직 그리고 됐어. 많이 남았네. 문제풀이 어디까지 했더라? 지수 미분까지 하고 여기 유형 3번까지가 문제풀이 했다. 여기까지 3번까지 했나? 난 1번까지 했어. 문제풀이 어디까지 기억이 안 나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 자, 7번을 보면은 이게 방금 전에 풀었던 유형의 문제랑 똑같은 거야. 여기에 사람의 눈이 있고 눈이 있고 여기 액자가 이렇게 있던 거야. 액자가 이렇게 바닥이 얘가 이렇게 쳐다본 거야.
왜? 지윤이랑 그림이 똑같아? 그래서 이 문제랑 똑같은 거야, 유형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옆으로 뉘어놓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유형의 문제는 항상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해야 돼. 알겠지? 그거를 외워야 되는 거야. 그거를 외워야 돼. 괜히 막 딴 걸로 돌아가지 말고.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도 있어. 그게 좀 돌아가니까 이제 안 알려주는 건데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상 배워야 되는 건 이거기 때문에 이걸로만 해줄게. 코사인 법칙으로도 구할 수 있고 그래요. 되게 복잡하게 나와. 근데 일단 이걸로 하자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거는 여기가 이만큼의 길이가 A라는 거야. 여기가 A다. 여기가 A다. 그 다음에 얘가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A를 이용하여 나타내어라 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은 이만큼의 각을 아까처럼 알파라고 두고요. 여기 사이에 있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두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세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치? 이해돼? 자, 그 다음 탄젠트 알파라는 값은 얼마가 된다? 탄젠트 알파는 여기가 직각이니까 밑변분의 높이가 되어서 A분의 2가 되고 탄젠트 베타는 얼마가 된다? A분의 1이겠지, 그치? 자, 이해돼? 베타라는 각은 여기 A분의 1이다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탄젠트 세타의 값을 A를 이용하여 나타내어라 라고 했는데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똑같아. 그치? 이해돼? 그러면 이제 슬슬 공식 외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분자에 있으니까 A분의 2 마이너스 A분의 1 이게 이제 분자에 올라가고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두 개 곱해 주니까 A 제곱분의 2다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A 제곱을 곱하자. A 제곱. 여기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 주면은 여기 분자는 A분의 1이었으니까 A 제곱 곱하면 A고요. A 제곱 플러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탄젠트 세타고. 이해돼? 자, 세타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A의 값과 그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자, 여기 잘 보자. 그래서 2번에서 이제 세타가 최대가 된대. 세타가 최대. 세타는 근데 아무리 커봤자 예각이야. 세타는 이 문제에서 세타는 아무리 커봤자 예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위로 쭉 올라가면은 예각이 항상. 그렇기 때문에 자, y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되거든. 자, 세타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있어. 세타가 가장 커져야 돼.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탄젠트 세타도 같이 커져요. 그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라는 이 값이 a제곱 플러스 2분의 a인데 자, 잘 봐. 이거에 분모랑 분자를 a로 나눠줄 거야. 자, 분모 분자를 a로 나눠주면 1a 플러스 a분의 2가 돼. 그치? 자, 이렇게 a가 지금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저 양수 조건에다가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어.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역수인 관계가 있어. 역수 인 관계가 있으면 뭘 쓰라고 했었냐면 산술 기하 평균을 써라 라고 했었어. 고1 때부터 얘기했던 거야. 고1 때부터. 그때부터 여기까지 계속 오는 거야. 산술 기하는. 그래서 너희 산술 기하 평균 또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나 써줄게.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A 플러스 B라는 값은 크거나 같다. 2루트 AB
되고 A랑 B랑 같을 때 등호 성립을 한다. 이게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거든, 얘들아. 자,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는 공식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2루트 AB를 어떻게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냐면은 분모에 들어가 있는 A 더하기 A분의 2라는 값은 크거나 같다 2루트 뿅뿅 두 개를 곱해요. 두 개를 곱해버리면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2루트 2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얘네가 역수잖아, 역수. 역수면은 너희가 이거 분모와 분자를 뒤집어 버리면은 얘도 같이 뒤집히면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거든? 그래서 얘가 2루트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어. 이 부등호 바뀐다는 거 알겠어? 왜냐면 너희가 이제 3보다 3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 분모 분자를 뒤집으면은 3분의 1이 2분의 1보다 작다가 돼요. 부등호가 바뀌어. 알겠지? 자, 그래서 그때 탄젠트 세타의 값은 2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유리화하면은 4분의 루트 2가 되고요. 그때 A의 값은 뭐냐? 자, 최대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이 얼마냐? 최대가 될 때라고 하는 거는 얘가 가장 커질 때를 말하는 거야. 얘가 가장 커질 때는 등호가 성립할 때예요. 알겠죠? 등호가 성립할 때, 가장 커질 때.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뭐였어?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랑 같을 때 등호 성립이야. 그래서 얘랑 얘랑 같아야 돼. 둘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해주면 돼요. 그러면 A는 A분의 2다 이렇게. 그래서 A제곱은 2니까 A가 루트 2다 이렇게 되겠지. A가 루트 2. A의 값은 루트 2고 그때 탄젠트 세타의 값은 4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지.